조상현 씨,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집 8억이 3억이라니. 성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전화 너머 조상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 씨, 계약서에 서명하신 건 당신이잖아요. 성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며 주저앉았다. 30년간 준비한 가족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성우와 김영자는 극심한 충격으로 나란히 병원에 실려갔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공감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김영자는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죠. 70을 넘긴 나이에도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의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정말 잘 됐네. 김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추가 마르면 김장 때 쓸 고춧가루로 빻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했죠. 30년 전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이 집에 정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이 손수 심었던 감나무가 탐스러운 감을 매달고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제법 자랐습니다. 김영자는 물뿌리개로 채소들의 물을 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는 살아생전 농사일을 무척 좋아했고, 특히 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었죠.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김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요즘 들어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는 사업 얘기만 하다가 급하게 끊곤 했고, 딸 민정은 몇 년 전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최근에야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우의 상황은 김영자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우는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고, 예상과 달리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 원금 상환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성우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야, 요즘 많이 바쁘지? 김영자가 며칠 전 전화를 걸었을 때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네, 엄마 사업이 좀 복잡해서요. 성우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금세 전화를 끊어버렸죠. 사실 그 순간 성우는 사무실에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독촉 전화 때문에 성우는 점점 초췌해져 갔고, 가족들 앞에서조차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예전부터 자존심이 강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강했던 성우는 가족을 걱정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민정의 사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박철수가 갑자거 세상을 떠나기 직전 민정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정이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을 김영자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 후 3년 동안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간혹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어머니와만 짧게 통화하고는 서둘러 끊곤 했죠. 김영자는 딸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분노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민정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민정이 간호사 일을 하며 다시 가족과 연락을 시작했지만 예전 같은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에 김영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민정아, 그때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도 민정은 엄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라며 말을 피했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사실 민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털어놓았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해서 민정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늦게 이웃집 철수 씨가 마당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수 씨는 박철수와 동갑내기 친구로 오랫동안 이웃하며 지낸 사이였죠. 영자 씨, 고추 정말 잘 됐네요. 철수 형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이가 워낙 농사일을 좋아했는데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우랑 민정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예전만큼 자주 안 보이던데. 철수 씨의 말에 김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웃에게 가정사를 털어놓기는 어려웠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마음이었죠. 철수 씨, 애들이 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철수 씨는 김영자의 표정에서 깊은 걱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성우는 사업 때문인지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민정이는 아직도 아버지 일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김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죠.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구심점이 사라진 것 같아 더욱 불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가운데 김영자는 고추를 다 널고 나서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박철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우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민정이는 아직도 당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김영자는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날 밤 김영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지만 김영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도착할 한 통의 편지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후 김영자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모으던 중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시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뭔 일이지? 김영자는 봉투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 시청에서 오는 우편이라고는 세금 고지서나 동네 행사 안내 정도였는데 이번 봉투는 유난히 두꺼웠거든요.
봉투 안에는 개발지구 지정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지번, 면적 등이 나열된 문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개발 예정구역 토지 소유자 박철수 김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떤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김영자는 급히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여러 번 벨이 울린 후에야 성호가 전화를 받았죠. 성호야, 시청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야. 너 이거 아니? 전화 너머로 성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느껴졌지만 김영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성우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죠. 엄마, 그 서류 좀 보여주세요.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는 성우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성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언제 그런 땅을 샀다는 거야? 성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성우도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서류가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언제 이 땅을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런 큰 일을 나한테 말 안 할 리가 없는데. 성우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위치는 청주 외곽의 한적한 시골 지역이었고 면적은 꽤 넓었죠. 문서에 따르면 개발이 확정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되는 거야?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계산기를 꺼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숫자들이 돌아갔죠. 엄마, 이게 진짜라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억?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농사와 작은 가게 운영으로 근근히 살아온 가정에게 3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일을 마치고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러 온 길이었죠. 민정은 오빠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성우가 개발지구 안내문을 민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 땅,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는 땅이에요. 김영자와 성우는 동시에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성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땅에 사정이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김영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정아, 아버지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니? 아버지가 그 땅을 혼자 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와 함께 샀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민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성우는 급해졌습니다. 만약 이 땅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30억이라는 거금을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아버지가 누구랑 함께 샀다고 하셨어? 정확히 말해줘.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접근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조심하라고. 김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말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우는 초조해하며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민정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류들 중에 이 땅 관련된 게 있는지 찾아봐요.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영자는 남편이 사용하던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집 관련 서류들과 보험증서, 통장 등이 정리되어 있었죠. 세 사람은 함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우가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30년 전 날짜가 적힌 토지 대금 영수증이었는데 놀랍게도 금액란에는 전체 땅값이 아닌 일부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그 영수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전체 땅값을 다 내신 게 아니었어요. 성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재산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법무사한테 가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겠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혼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30억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아버지의 경고나 민정의 걱정은 점점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어머니와 민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한 결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매일 울려대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우는 법무사 앞에 개발지구 안내문과 아버지의 영수증을 펼쳐놓았습니다. 김동석 법무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뤄본 그였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했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야겠네요. 김 법무사는 컴퓨터로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이상하네요. 김 법무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성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분명히 박철수 씨가 맞습니다. 하지만 김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 매입 자금의 출처를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전체 토지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제3자 명의에서 나왔어요. 성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요? 누구인가요? 조상현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조심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상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 땅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등기부상 명의자가 박철수 씨니까 상속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요? 자금 출처가 복잡하다 보니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개발로 큰 돈이 걸린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성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성우는 개발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개발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이 지역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입니다. 내년 초에 정식 발표가 나면 보상금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보상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평당 5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성우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이 2만 평 정도였으니 정말 30억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성우는 한 남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40대 후반 정도의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혹시 박성호 씨 맞나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이에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법무사에게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조상현은 성우의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들으셨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조상현은 근처 카페로 성우를 이끌었습니다. 카페에 앉은 조상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박철수 어르신이 그 땅을 사실 때 제가 자금을 일부 지원했어요. 당시 어르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조상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자존심이 강하셨잖아요. 남한테 돈 빌린 걸 가족들한테 말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성우는 조상현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조상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조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성우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제가 개발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인맥이 넓어요. 보상금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상금의 60%를 성우 씨 몫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성우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30억의 60%면 18억, 지금 빚을 다 갚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상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른 가족들, 특히 민정 씨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이 끼어들면 일이 복잡해져요. 성우는 민정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18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그런 걱정들은 작게 느껴졌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조상현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와 성우 씨 사이의 동업 계약서예요. 성우는 계약서를 받아 읽어보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상현은 성우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재촉했죠. 성우 씨,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른 투자자들도 이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늦으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괴로워하던 날들을 생각하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명할게요. 성우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조상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어머니와 민정에게 조상현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죠. 오빠,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하신 그 사람이에요. 민정아, 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조상현 씨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 민정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세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18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민정의 걱정은 그저 기우로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부터 남매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성우가 조상현과 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 갔습니다. 민정은 오빠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성우는 민정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죠. 두 남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김영자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영자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자에게라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숨긴 일이 하나 있어. 청주 외곽에 산 그 땅 말이야. 사실 내 돈만으로 산 게 아니야. 조상현이라는 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산 거야. 김영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민정이 맞았던 것이죠. 남편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야, 그놈을 절대 믿지 마라. 그 땅엔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어. 조상현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그놈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나를 앞세워서 땅을 산 거야. 나중에 개발이 되면 대부분을 가져갈 작정이었던 거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조상현은 나를 협박했어.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 영자야, 성우와 민정이한테 이 사실을 꼭 알려줘. 특히 조상현이 접근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 해줘. 김영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우가 바로 그 조상현과 손을 잡았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영자는 급히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집에 빨리 와봐. 아버지 편지를 찾았어. 30분 후 민정이 달려왔을 때 김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엄마, 제가 맞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민정아,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자세히 말해줘.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조상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한다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엄마는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김영자는 이제야 민정이 왜 그렇게 아버지와 싸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민정이 너무 어렸던 것이죠. 그때 성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조상현과의 사업 때문에 자주 외출하던 성우는 어머니와 민정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김영자는 남편의 편지를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성우야, 이거 읽어봐. 성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읽던 성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죠. 특히 조상현에 대한 경고 부분을 읽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민정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상현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조상현과 계약을 맺었고 그를 통해 18억을 받을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민정아, 그게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달라. 조상현 씨는 우리를 진짜로 도우려고 해. 오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요? 성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8억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아버지의 경고마저도 과거의 일로 느껴졌죠. 민정아, 아버지도 30년 전 상황을 말씀하신 거야. 지금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조상현 씨가 나를 속일 수 없어. 민정은 답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조상현이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나타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개발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나타난 거지. 뭔가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김영자는 두 자식의 갈등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조상현 씨와 함께하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럼 조상현이 오빠한테 보여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법무사한테 검토받아 봤어요?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조상현이 주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지 않았거든요. 조상현의 말만 믿고 서명했던 것이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조상현 씨를 믿어도 돼. 오빠가 그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성우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가족들이 자꾸 반대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아, 넌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오빠가 속고 있다고요.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영자는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죠. 그만해, 둘 다. 김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하지만 성우와 민정은 각자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조상현과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고 민정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죠. 그날 밤 민정은 혼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하며 남긴 경고를 오빠가 무시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빠가 듣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조상현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한편 성우는 자신의 방에서
조상현과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민정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이미 서명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성우는 여전히 조상현과의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성우는 더욱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고집했죠. 조상현 역시 성우를 더욱 자주 만나며 개발 계획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성우 씨, 다음 주면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할 거고 우리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조상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8억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빚에 쫓기던 나날들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성우는 평소와 같이 신문을 펼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에 큰 글씨로 청주 외곽 대규모 신도시 개발 확정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거든요. 성우는 급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 내용은 조상현이 말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있는 한 문장이 성우의 눈길을 끌었죠. 개발 지역 내 주요 토지 매입업체인 조상현 개발 대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왔다고 밝혔다. 성우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조상현이 수년 전부터 토지를 확보해 왔다는 것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경고했던 내용이 떠올랐지만 성우는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한 신문 기자였죠.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박성호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개발지구 발표 관련해서 취재하던 중에 박성호 씨가 조상현 대표와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조상현과의 계약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처음 듣는 일이었거든요. 단독 계약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조상현 대표 측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박성호 씨와 토지 개발 관련 배타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발표가 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우는 급히 전화를 끊고 조상현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조상현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죠. 성급해진 성우는 조상현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상현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조상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성우를 맞았습니다. 아, 성우 씨 오셨군요. 좋은 소식이에요. 개발이 공식 발표되면서 우리 계약도 공개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성우 씨,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홍보도 필요해요. 성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조상현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일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김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죠. 박성호 씨,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조상현 대표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입수한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박성호 씨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처음 약속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조항 말씀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김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 기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성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조상현 대표가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 계약서 사본이에요.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세부 조항을 읽어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져 갔죠. 이게 뭐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성우가 전혀 모르는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 보상금의 60%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 60%는 전체 보상금이 아니라 조상현이 정한 기준 보상금의 60%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 소유권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상현에게 이전된다는 조항도 있었죠. 박성호 씨, 이 계약서에 서명하셨나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것 같았지만 당시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 기자가 보여준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죠. 성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조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상현이 전화를 받았죠. 조상현 씨,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계약서 내용이 처음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조상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우 씨, 계약서에 서명하신 건 성우 씨잖아요.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하면 대략 3억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것도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8억이 3억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건 사기잖아요. 처음 약속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우 씨,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보신 성우 씨 잘못이죠. 조상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주저앉았죠. 그날 저녁 성우는 어머니와 민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은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오빠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참았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성우는 이미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조상현과의 계약으로 인해 기존 빚을 갚을 길도 막막해졌고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날 밤 성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김영자도 충격으로 혈압이 오르며 함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민정은 병원에서 두 가족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조상현에 맞서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김영자와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진단을 받았고 김영자는 혈압약을 복용하며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민정은 간병 휴가를 내고 두 가족을 돌보며 밤낮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욕심만 부렸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호야, 내 잘못만은 아니다. 엄마도 아버지 편지를 더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돼.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것이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동안 조상현의 달콤한 말에 속아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외면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죠. 조상현이 가져간 땅을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조상현에 맞서봐요.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상현을 경계하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를 여러 번 읽던 중 민정은 한 문장에 주목했습니다. 조상현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나를 앞세워서 땅을 산 거야. 민정은 이 문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상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었거든요. 민정은 컴퓨터를 켜고 조상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상현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여러 개발 사업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조상현이 관련된 개발 사업들은 모두 개발 발표 이전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였습니다. 민정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시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가 언제부터 공개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죄송한데요.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나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은 약 5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6개월 전에 처음 발표됐죠. 그럼 5년 전부터 일부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개발업계 일부에서는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민정은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조상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민정은 이런 불법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변호사였죠. 조상현의 계약서를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해요. 특히 조상현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어요. 민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조상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성호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성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민정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조상현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이 우리 아버지를 30년 동안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민정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맞서봐요. 성호는 처음으로 동생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김영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가 조상현에 맞서서 아버지 땅을 되찾을 거예요. 민정이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애들이 힘을 합쳤어요. 당신이 걱정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게요. 다음 며칠 동안 민정과 성우는 박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조상현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증인들을 찾아 나섰죠. 그러던 중 민정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조상현과 처음 거래할 때의 은행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죠. 그 기록에는 조상현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걸 보세요. 민정은 흥분해서 성우를 불렀습니다. 조상현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에 이미 관련 토지들을 대량으로 매입했어요. 성우도 그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자 거래로 고발할 수 있겠는데요? 박 변호사도 이 증거를 보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승산이 있어요. 조상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해 봅시다. 그날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성우는 어머니와 민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할게요.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민정도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김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조상현과의 싸움이 남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청에서 주민 공청회 개최 안내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개발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민정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주민들 앞에서 조상현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오빠, 엄마, 이번 공청회에서 조상현의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정아,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괜찮을까? 조상현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김영자는 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숨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야 해. 공청회 당일 시청 대강당에는 개발 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조상현도 개발업체 대표로 참석해 있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청 개발과장이 개발 계획과 보상 기준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 관련 질문을 한 후 김영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제 남편 박철수가 30년 전에 산 땅이 이번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조상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영자는 편지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숨긴 일이 하나 있어. 청주 외곽에 산 그 땅 말이야. 사실 내 돈만으로 산 게 아니야. 조상현이라는 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산 거야. 대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상현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영자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야, 그놈을 절대 믿지 마라. 그 땅엔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어. 조상현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그놈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나를 앞세워서 땅을 산 거야. 이제 대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조상현은 나를 협박했어.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 조상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상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증거라고 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민정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상현 씨가 지난 10년간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매입이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개발 과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민정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조상현 씨는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부자 거래에 해당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정보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조상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건 사업적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우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조상현 씨, 그럼 제게 보여주신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8억을 주겠다고 했다가 3억으로 바뀐 것 말이에요. 성우는 조상현과 체결한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를 보세요. 겉보기에는 공정한 거래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조상현 씨의 행위는 사기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예요. 대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조상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조상현 씨, 저희도 당신과 거래했는데 혹시 우리도 속은 건 아닌가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땅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주민도 불안해했습니다. 조상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조상현 씨,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 협조 요청서가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술렁거렸습니다. 조상현이 수사관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개발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주민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김영자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김영자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어머니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아,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민정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조상현의 구속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내부자 거래와 사기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죠. 김영자 가족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피해자들까지 구해낸 셈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조상현을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됐어요. 조상현이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긴 재판 끝에 조상현은 사기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박철수 명의의 땅은 정당한 상속 절차를 거쳐 가족 공동 명의로 회복되었습니다. 조상현과 맺었던 불법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개발 보상금도 정당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김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추와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뿌리가 썩어요. 성우가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성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보상금으로 모든 빚을 정리한 후 작은 농업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대신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성우야, 내가 언제부터 농사를 이렇게 잘 알았니? 김영자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엄마,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성우는 개발 보상금의 일부로 온실을 짓고 방울토마토 농장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 대신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점심 무렵 민정이 병원 일을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가족과 화해한 후 시내 종합병원으로 직장을 옮겨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엄마, 오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민정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일찍 왔네. 김영자는 딸이 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환자가 적어서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아버지 기일 준비는 하셨어요? 다음 주가 박철수의 사주기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랐죠. 준비하고 있어. 올해는 우리 셋이 함께 지내니까 정말 좋겠다.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벽에 걸린 박철수의 사진이 따뜻하게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기일에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을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북어국하고 나물들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엄마, 저는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숨겨두셨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어요.
김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을 걱정하셨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셨어. 다음 주 박철수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영자와 민정은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성우는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제사였죠. 제사상을 차린 후 세 가족은 박철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김영자가 먼저 절을 올린 후 성우와 민정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김영자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상현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 덕분에 모든 걸 해결했어요. 성우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민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철수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추억을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워낙 농사를 좋아하셨으니까 정말 뿌듯해 하셨을 거야. 김영자가 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조상현 사건 이후 김영자 가족은 동네에서 유명해졌거든요.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가족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조상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김영자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김영자와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김영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제일 바라던 일이야. 성우도 동생을 축하했습니다. 민정아, 축하해.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네. 그날 밤 김영자는 혼자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를 닦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철수 씨, 우리가 해냈어요. 성우는 이제 정말 철이 들었고 민정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대요. 우리 가족이 이제 진짜 행복해졌어요. 김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편지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성우도 민정이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탐스러운 감들이 매달려 있었고 텃밭의 채소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해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잘 살아갈게요.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 성우, 민정, 그리고 곧 가족이 될 민정의 연인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공감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